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여부가 논의에 쟁점해서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고요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즉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연장 확대 허가 받아야 되고요. 단축이나 축소라고 하는 것은 통지만 하면 된다라고 할 거다. 그래서 이번 질문이 어려워서 저 축소할 때는 자 통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확장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3번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없다 틀린 표현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 하나 포인트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죠. 기지해서 기반 시설 부담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요약지 16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허가 대상에 연장 확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 대상 즉 통지만 하는 대상에 단축과 축소 있고요. 도시군계획사업 뒤에서 보시겠지만 도시군계획사업의 대표값으로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29회 때 문제 중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의 범주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경작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과 기준 등 관련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게 성장 활방안 수립하는 지역에서 자 아닌 지역을 외워야 되는구나. 주상공 지역에는 성장 활방안 수립할 수 없다. 의미가 이렇다고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일단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도시지역이다라는 전제가 붙으면 그 중에서 녹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뭘 수립할 수 있다? 성장 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비도시지역이면 전부에 대해서 성장 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성장 관리방안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장 그러나 높이 제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심의 관련해서 지구단위계 그리고 성장관리방안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면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22대 22회 때 한참 나왔던 지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조건부 허가한다. 그때 의견 청취라는 주제 있었고요. 이때 이제 이미 봤던 거, 자 국가지자체의 경우에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이행 보증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치하지 않는다. 그런 거 있었고요. 준공검사 관련해서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할 것. 그 외 허제인 청문사유 있었고요. 허가 제한 지금 보신 지문이죠.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제가 있으면 기반 시설 부담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어떻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1번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경작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될 테고요. 연장할 때, 확장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축소할 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조건부 허가 있었고요. 최대 5년 하면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헛소리야 해서 이렇게 자 이상한 지문들 꼭 하나씩 깔아주게 된다. 거기에 겁먹지 마실 것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요 1번이었나요? 경작에 있어서 어떻다?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자, 지금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제 축소의 경우 어떻다? 변경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대의 경우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섞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해서 1번 지문을 틀리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부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에 어긋날 때는 허가를 해서는 된다 해서 우리 지구단
시설이 계획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 다루는 개념이고요. 성장관리 방안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다루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오른편. 자, 4번 모를 얘기. 5번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 분할이 있었고요. 하나 더 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실 때도 사실 이 문제 순서에 따르면 4번, 5번까지 쫓아보면 안 돼. 그리고 계속 훈련이 되고 노출이 돼야 되는 게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모르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는 몇 개를 찾아가는 훈련. 공법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차라리 외워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외울 텐데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 자,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거 볼 때 뒤만 싹싹싹 보시는 거야. 그러면 대충 찍어도 답을 맞춰. 그래서 주거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제발 앞을 보시면 안 돼. 주어수로 끊어가거나 뒤만 봐도 이게 이제 용도적인 개념만 잡고 있어도 당연히 풀어낼 수 있는 거. 29회 때 나왔던 문제. 주상공지역은 이미 규제가 디테일하기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굳이 수립할 이유가 없다라고.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 읽으면 당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앞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아갖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법의 문제는 그냥 패턴을 얼마나 잡아내느냐 이 싸움입니다. 제 패턴을 잡아내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풀어가실 수가 있고 패턴을 못 잡아내면 아무리 외워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자, 개발행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구운계획사업의 일종이었었죠. 그래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번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 이게 30회 때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허가 있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 예측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2번 지문 옳은 표현 되겠고요. 3번 토속 채취 끄트머리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걸 틀리게 구성을 뽑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 분할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간정보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땅을 두 개의 필지로 쪼개고 싶다 했을 때 내 맘대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다가 토지분할 신청 며칠 60일 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분할 신청에 따라서 일정한 측량 등의 과정을 통해서 다 토지 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준공검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허가받은 대로 똑바로 공사를 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검사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토지 분할에 있어서는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토속세처는 당연히 어떻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준공검사 관련한 쟁점으로서는 토속채취, 토지분할 두 개만 비교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나머지 신경 쓰시면 안 돼. 기본적으로 토지 분할은 개인이 쪼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다? 준공검사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속채취는 당연히 준공검사 받아야 돼. 옳은 편이네 해서 틀린 것자 답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4번 지문 5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뭐가 있어? 기지라고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모르는 거 나머지 뜨게 되면 어떻다?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5번이 틀렸나요? 자,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예측해 할 수 있다. 아까 이제 28회인가 29회 때 도시군 객시설 사업할 때 지자체의 경우 다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아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보게 되면은, 자, 개발행 허가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재해 복구, 요거 이제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17회 때 출제가 되고, 쭉 안 나오다 30회 때, 재해 복구 등에 있어서는 다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물난리가 나고, 수재가 나가지고, 가건물 짓는데, 그때 허가 받아라. 이런 것들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면 안 돼. 자, 2번,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예측해 해야 된다. 틀렸죠? 요건 이제 알아야 될 지문이 될 테고요. 3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하겠고요. 자, 4번 모를 얘기 나와 있습니다. 5번 전혀 모를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 지금 계속 문제, 개발행위적 파트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쉬운데 모를 얘기가 두 개씩 깔려 있다. 근데 그거를 읽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있는 거라도 똑바로 외워보자.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은 몇 번?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해서, 자, 이게 이제 왜 이걸 답을 뽑냐면 30회 때, 29회 때인가 28회 때 국가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한다 해서 실시객 인가 파트에서 이미 출제를 해버렸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내기 싫으니까. 바로 자, 이행 보증금이랑 같이 맞물리는 게 조건부 허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실 크게 가치는 없는 지문이었었는데 주로 이행 보증금을 쟁점을 삼아냈었는데 문제가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피해서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다. 4번, 5번 모를 얘기 깔려 있어요. 자, 지금 계속 느끼셔야 돼. 문제를 보면은 지문 5개 다 할 수 있는 거 진짜 드물고요. 무조건 특히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깔아버린 이상한 지문들은 답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답은 3번이고요. 넘어가서 자, 검토드릴 주제, 지금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1번 토지 분할, 끄트머리 바로 가야 돼.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된다. 1번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주어서로 끌어가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게 뽑았고요. 자,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른편. 연장 확대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도시, 군, 계획사업 중에서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5번 모를 얘기 하나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 답은요, 토지 분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었죠. 앞에서 몇 개의 지문들 준공검사 우러나는 것들이 떴었고요.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릴 게, 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답은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 이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전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문제, 그냥 찌그러운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164페이지부터 한번 확인하고 나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 외우셔야 돼. 부족하고 설치 곤란이라고 하는 거. 해서 자, 도수화학 이런 식으로 제가 대가리를 다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도로, 자,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이제 학교라고 하는 거. 해서 숫자는 2년 20%, 도수화학 들어가면 어떻다? 이게 부족하고 설치 곤란의 하나의 예시값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그 해당 용도지역, 그 토지마다 용도지역이 있을 텐데 용적률 50% 범주에서 강화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에 대응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으로서 라는 표현 나와 있죠. 해석을 통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대상지역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설치 곤란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부족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빙을 뜯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것을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완개인. 앞에서 우리가 도수학 이렇게 들어가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완개인이라고 해서 뒤에 보니까 완화 나와 있죠. 완화 나와 있죠. 뒤를 보셔야 돼.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를 해서 완개인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완개인. 아까 도수하 가면 뭐가 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고 완개인 들어가면 이건 기반 시설 부담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의 의미. 자,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것을,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가, 그 종류 리스트를 뽑는 것을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어디에다 설치할 거냐, 이건 이제 관리계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도로 노선 폭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것은 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에 관한 계획이다 보니까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구단 계획 수립하면 그것을 기반시설 설치계획으로 본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 설치객 수립 고시되지 아니할 경우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자, 그 정도 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 3에 들게. 자, 기반시설 설비용 납부라고 해서 원칙은 200을 초과하는 신청 주행인데 이건 이제 시험에 내지 않고요. 나와도 답 안 되고요. 거기 이제 아직 안 나온 것 중에 예외 점점점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된다라는 명제 있으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자, 지금까지 안 냈던 명제 중에서 오른편.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요. 그 기반시설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가. 근데 그게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이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설령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돼 있고 설치객 수립돼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게 40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법 좀 분석하다가 그동안 안 냈던 거 점점점은 기반시설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치비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거 하나 살을 붙여봤고요. 대신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기반시설 유발 개수죠. 해서 이거는 무조건 순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서 위, 환,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해서 운수시설 옆에 문화및 집회시설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문종자 이렇게 받고 일판이라고 해서 일종 근생시설 옆에 있는 게 뭐가 된다? 판매시설 같은 개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오지 않은 수많은 것들은 다 뭐와 같다? 단독주택과 똑같은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자 200을 초과하는 신청축 행위 중에서 여기에 이제 제외 대상을 제외하면은 이 기반 건물의 유형 사용 형태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2년에 한 문제씩 구성하는 것이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순서 묻는 거 위, 환,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위, 환,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위, 환,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거는 인간된 도리입니다. 이거 아니고 시험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어떻게 함정을 파든 간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것이 위, 환,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자 이렇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에 따라서 바로 물납, 토지로는 납부도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될 것인데 포함되는 건 겁나 많습니다. 못 외워요. 외울 건 딱 하나야. 바로 대학은 어떻다? 이 돈을 가지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만 출제 포인트. 그럼 나머지 모르면 무조건 다 어떻다? 이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문제 겁나 많이 나옵니다. 거의 10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면 옛날 문제인데요. 완케이 해서 도수하 들어가면 어떻다? 이것은 개발 밀도 관리고요. 완케이 1번 완화 나와 있죠. 완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완케이는 뭐가 된다?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부족하고 설치 권로는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 되게 된다. 라고 해서 다음 몇 번? 3번. 이게 이제 30회 때도 비슷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논의할 주제가 이런 게 있어요. 자,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을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위 지역에서 지정된다. 오른편.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고 하는 거 오른편. 끝머리 봐야 돼.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앞에 보시면 말립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도수하,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라고 해서 제일 뒤에 있는 학교를 끌고 들어왔어. 숫자 갖고 함정파지 않습니다. 구도를 묻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4회 때 겁나 쉬웠던 거. 자, 바로 토지로는 납부할 수 없다. 없다. 틀린 편.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테고요. 끄트머리 기반 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완개인이라고 하는 거. 완개인. 개발 행위 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이 문제 답은 4번. 그래서 되게 쉬웠던 문제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바로 들어가면 없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갔던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은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용적률 50% 강화인데, 건별도는 용적률,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2번,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모를 얘기.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완개인 들어가야 되죠? 없으니까 3번 어떻다? 틀리게 구성이 된 것이고요. 4번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1년 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해서 4번을 답으로 구성했던 그런 사례.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한다. 틀렸죠? 200을 초과하는 신청 주객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지문이. 그래서 얼핏 보면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를 해야 되고 부과를 해야 되는 것처럼 보는데 200을 초과하는 신청 주객이 해서 되게 까다롭게 나왔던 지문. 해서 일단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용적률 50% 강화 적용. 2번 지문 전혀 모를 얘기. 3번 지문.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완원 개인 들어가야 되고요. 해서 3번 틀렸고요. 4번을 답으로 뽑았던 케이스 29회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끄트머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한다. 완회사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2번 지문요. 녹지와 폐기물 트레스는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대학 아니면 모두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았었죠.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해석상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다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자, 4번, 5번 더럽게 어렵고 깔끔하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계속 훈련하셔야 돼. 지식 몇 개를 쌓아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질구질하게 구성을 하게 된다. 그런 것들 답 아니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그냥 맞을 것과 틀릴 것 답이 되는 주제는 정해져 있다. 이게 왜 틀렸는지 분석하려면 더럽게 힘들어요. 이걸 의미해봤자 설명해봤자 의미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 그래서 공법은요. 그래서 이 맥락 잡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지. 그냥 기출을 뒤지게 푼다고 해서 뒤져버립니다. 이거 절대로 못 외워요. 토시 바꿔치기 하고 특히나 아예 틀리거나 맞거나 이러면 좋은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해서 답은 겁나 쉽게 구성했던 주제.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광역시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해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한다. 29회 때 나왔던 명제. 자세히 보면 오히려 말려. 광역시 하게 되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말려버리는 거야. 그냥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대상이다.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 답이 아니야. 3번 지문요. 자,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다. 완 개인에 대해서도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광역시라고 한정을 하고 경우에서를 따지고 하게 되면 머리 터져버립니다. 근데 틀린 것을 고르셔 없다.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절대로 지문을 다 읽지 마실 것. 뒤만 딱딱딱 끊어서 읽는 훈련들을 해 두시게 되면 공법은 아주 쉽게 풀어가실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건별과 용적률과 용도지원 외에도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편이 되겠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
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것도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요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30회 때 까다로웠어요. 왜? 광역시장 이런 말을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뭔가 라고 하는 거 해서 뒤를 보면은 쉽게 캐치를 해 가실 수가 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기반설 유발 개수가 가장 높은 건, 자, 우리가 이건 건폐율 용정률이랑 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죠. 기반설 유발 개수 위관이운일 쓰셔야 돼. 위관이운일이라고 하는 거, 숙의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단 쓰고 시작해야 돼. 운문종자, 운문종자 1판이라고 해서 이거 순서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기면 간단해져요. 해서 일종 근생시설은요 5번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수색은 몰라? 그러면 얼마? 9번에 해당이 되고, 의료시설 숙의해서 숙의 7번이라고 할 거, 업무시설 몰라? 그러면 9번 이렇게 갈 테고,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위건 이걸 6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얼마?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를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위, 환, 이운, 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까다로운데 대신 이제 외우고 있으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출제하는 것이 위관, 이운, 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해서 답은요 1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출제 이슈. 기반설 유발 개수가 가장 큰 건 다시 위관, 이운일 이렇게 가야 돼요.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운문종자 1판이라고 하는 거 세워놓고 가야 돼. 그래서 자, 단독주택은요 지금 9번에 위치하고 있었죠. 장례시설 모릅니다. 9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광휴게시설 요거 쉽다. 2번에 위치하고 있을 테고, 이종근생시설 3번에 위치하고 있다. 요거 모르겠다 뭔 소린지. 그럼 찍으시면 되는 거야.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외운 범주 내에서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은 경우의 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위락실보다 큰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게 시험 보실 때 그 요행수를 바라면 절대 안 돼요. 자, 이거는 절대로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확률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 복권 사는 마음으로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공장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공부 제대로 안 된 분들은 쫄아가지고 이 공장이 뭔가 비장의 무기인가 보다 해서 아마 함정을 팠을 것이다. 혼자 삽질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도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확률 높은 것에 베팅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의 종류를 다 우리가 숫자를 외울 수는 없습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해서 이건 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반설 부담구역 설치 비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모를 얘기, 2번 지문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요건 알았죠? 3번 지문 모를 얘기입니다. 자, 4번 지문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유발개수 같다 해서 가볼까요? 자, 위관이운일 이렇게 가는 거죠. 위관이운일. 그 다음에 숙의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운문종자라고 하는 운문종자 1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 잡아 봅니다. 그래서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게 지금 6번에 있었고요. 교육연구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속한다고요? 단독주택의 한 종류, 단독주택의 친구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유발 개수 같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잘해봐봤자 2번 지문하고 4번 지문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고, 나머지 3개 지문은 뭔 소리인지 단군이 나라만 들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지문들, 앞으로도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야. 모를 얘기 2개, 3개 깔려 있는데 항상 그나마 와서 본 거 그걸 가지고 다 답을 구성을 하게 된다. 안 그러면요, 이게 일정한 합격률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아주 작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요, 그나마 뭘 외운다고, 자,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쟁점 몇 개라도 외워가니까 그나마 그분들이 찍어서 합격을 하고 일정한 합격률이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 정도 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기반설 부담구역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시설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자, 이미 나왔던 주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 지역이 다르다. 그래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2번 자,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중요 쟁점이고 틀렸죠. 유일하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받은 돈으로 설치할 수 없는 기반시설은 대학이 해당이 됩니다. 끝머리 다 토지로는 납부로 인정할 수 있다. 얘를 답으로 얘가 25회 때 아까 24회 때 문제에서는 토지로는 납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어치고 매치고 냈던 그런 문제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했다. 이거 무슨 모를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알아야 되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1년 내 설치객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자 2년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외울 걸 외웠어도 지문 한 개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근데 이 문제는 24회 때 물납 인정될 수 없다가 답이었고 25회 때 물납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기존 문제를 정확히 패턴을 잡아내고 있으면 그냥 요거 나머지 하나도 몰라도 답을 고를 때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 한 문제 더 가볼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답 3번 대학 바로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대신 지문 속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어떻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토교육법 주요 문제 정리를 해봤습니다.